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4일 개봉 이전에 영화를 기자님께 첫 선에 보이는 자리인데요. 먼저 이원석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떨리는데 너무너무 떨려요. 네, 그리고 잘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기자님들. 네, 다음 이성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나 존나 역할 맡은 이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궁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자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킬링 로맨스에서 한결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이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박정희 작가님한테 대본을 받았을 때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로 코미디를 한다고 그래서 그 뭔가 맞지 않는 이 엇박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넣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르들이랑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쿠키 영상까지 마지막 웃음을 전해준 이성규 배우님. 네, 참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대본 처음 볼 때 정말 요상했습니다. 이건 뭘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과 굉장히 특이하고 너무 재밌는 이 신들의 연습이 너무 즐겁게 봤고요. 그 대본에 또 이원석 감독님 전작인 남사형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대본에 감독님의 연출이 더해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한희 배우님. 저도 사실 킬링 로맨스 책으로 봤을 때 정말 하하하 웃는 그런 현우 씨라고 그러죠. 그런 웃음들이 정말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사로 영화로 세상에 나오면 어떤 영화가 될까 궁금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첫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사실 어려웠어요. 국내 뮤지컬 영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장르도 아니고 그냥 사실 조나단에게 행복과 열애에게 제발이나 그런 열애이즘 같은 곡이 그냥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있다가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그런 느낌. 특히 제발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를 필요가 없다. 그냥 정말 이 상황 안에서 진짜 내가 그런 힘들 때, 저도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하는 노래가 있고 힘들 때 내가 중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의 그 감정, 그렇게 조나단에게 어떤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골방에서 어쩌면 그렇게 혼자 틀어박혀서 울었을 열애가 불렀을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 그 동시로 했었던 게 음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녹음실에서 다시 녹음을 했었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동시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시를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쓰지 못할 거를 어떻게 다시 불사일생으로 살려주셔서 네, 그 제발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감독님? 네, 네. 진짜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귤 맞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장면이라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아주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불편함을 할까봐. 근데 그 감정 되게 힘들게 그 장면을 찍었는데 한희 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저 그 장면 찍고 저는 집에 가서 토했거든요. 속아갖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그대로 그 노래에 넣었는데 한희 씨가 그대로 부르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불렀어요. 생으로 불렀는데
이게 발자국 소리랑 이런 게 들리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도 이게 못 쓸 뻔했는데 저희 그 사운드 감독님이 그거를 일일이 다 만지셔갖고 다시 이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열의 감정이 진짜로 전해질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도 재밌게 봤고요. 뭐 초반에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처음 한 20분까지 15분까지 조금 다 이거 뭐지 하는 의아함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했지만 약간 이 과한 캐릭터들의 약간 당황스러움, 뜬금없는 뭐 노래 시퀀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쿠나미언으로 처음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3인이 만나면서 드라마가 시작하는 불가마 씬부터 굉장히 잘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그 의아함을 좀 줄이시고 오픈 마인드로 영화를 보시면 영화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웨스 앤더슨 감독 얘기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그래갖고 그분이랑 스파이크 존스랑 그런 감독님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뭐 흉내내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그냥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근데 누군가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줬을 때 정말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래요. 너무 되게 네, 사랑합니다. 이 신이 벌을 내리듯이. 그리고 원래 대본부터 그 타조 그리고 열의 범우 이 모든 사람 열의 바래가 하나가 되면서 악을 무찌른다라는 대본이었거든요. 콘셉트였거든요. 그래서 타조가 나온 거고, 처음 기획서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운 점은 뭐 거기에 이제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거는 저도 좀 아쉬운데, 네, 그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그거는 못 넣게 됐고, 최선을 저는 이것이 이 하찮은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맞서서 싸운다.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냥 뭐 지나가는 동물이었지만 그 동물이 어떤 어마어마한 복수를 도와준다. 착한 일하고 살자. 뭐 이런 걸로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영화를 찍고 나서 몇 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동물원에서 얼마 전에도 얼룩말이 탈출해서 막 시내를 돌아다녔던 그 동영상을 감독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실이 영화 같고 영화가 현실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거를 타조를 위해서 동화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로지컬리 이해가 이렇게 뛰어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뛰어넘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넘어선 거고요. 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코미디 연기를 사실 따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찍고 나서 관객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외부의 그런 분들을 뵈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코미디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서야 아 내가 코미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왜냐면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저는 똑같이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정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미디가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 센스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엇박의 어떤 묘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이 맞아야 딱 들어맞는 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코미디지만 배우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간절하고 아주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코미디일수록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진정성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좀 뭐 코미디라기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과장되고 만화적인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주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오히려 제가 그 인물에 더 다가간다고 느끼고 좀 더 나중에는 캐릭터를 구축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분장팀, 의상팀이 그 조나단의 그 옷을 잘 입혀주셔가지고 가면놀이 하듯이 조금 접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저희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뭐 세 배우, 뭐 조단역 친구분들부터 현장에 너무 많이 화기애애하고 웃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이타적으로 연기하고 리액션을 잘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캐릭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외형적인 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황에 몰입하고 상대방 연기를 잘 보고 들으면 그에 맞는 또 재밌는 리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그렇게 찍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대충 가는데 항상 그림을 그렸던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가 아니라 진짜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말 극열지옥 우리가 세트를 짓는다면 이렇게 짓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정말 아까 그 불 나오는 게 진짜 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 삽으로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씬도 사실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계속 삽으로 한다였는데 이게 시간은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손으로 막 그걸 하다가 손이 막 이렇게 막 까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 영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훅신거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을 붙여가면서 그 은율에 또 같이 조나단의 행복을 막 부르고 막 이런 게 그런 황당한 전개가 하지만 좀 사랑스러움으로 포장이 되는 그런 굉장히 킬링 로맨스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뭐 저한테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로 쓴 거는 이병헌 감독의 바람이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웃길 수 없는 소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로 할 수 없는 소재예요. 바람 피는 이야기를 가지고 코미디로 한다.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이병헌 감독은 모든 종류의 코미디를 갖다 다 써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언가 되게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약간 피해 가면서 대신 또 찍어줄 땐 찍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폭력은 최대한 되게 불편한 장면이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쁜 사람이 정말 죽일 정도로 밉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레이어를 만들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묻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장면이 더 있었는데 그 장면들은 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저 장면도 최대한 어떤 동화적인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최대한 톤다운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불편하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걸 까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빨리 전환을 시키면서 감정을 전환을 시키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 제대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뮤지컬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가장 가장 그 노멀한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같이 보는데도 와이프는 왜 저 사람들 갑자기 노래하냐고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 노래할게. 그 관객 입장을 대변하면 어떨까? 저
사람 왜 갑자기 노래하지? 그래서 범우가 갑자기 왜 누나 갑자기 노래해요? 이런 식으로 관객을 대변하면 어떨까? 그러면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객들이 느낀 그 어색함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좋아할지는. 예, 저도 그 질문을 감독님한테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왜 행복을 부르는지. 그리고 열애는 뭐 음악 시퀀스가 나올 때 그 상황에 맞는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근데 느닷없이 행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불러야 되는 서사를 나름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들은 답은 뭐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은 되게 조기 유학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유학 가고 이민 갈 때 마지막 들은 노래가 어쩌면 그 사람의 뭐 위로곡, 힐링곡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조나단한테 행복은 그 시절에 그걸로 약간 주문처럼 위로하는 곡이지 않았나 그렇게 혼자 나름 생각하고 노래 불렀고 그게 위안곡, 힐링곡이자 또 자기의 뭐 자존감이나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주문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행복은 조나단의 정체성?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네. 고정세 배우는 앞으로 전화를 안 받겠대요. 봉준호 감독님 아니면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오정세 배우님이랑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10년 후에는 뭐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찜질방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노래방 가라오케 하다가 뭘 하든 하여간 실패해서 되게 우울한 삶을 보내는 캐릭터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잘 됐다 해서 그 정세 씨한테 부탁해서 정세 씨가 해서 그 캐릭터를 해주신 거고요. 그 행복은 아까 성윤 씨가 얘기한 대로 행복이란 거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노래예요. 되게 우울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지고 그리고 H.O.T 팬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행복을 강요하는 느낌?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전철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신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조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을 그 열애한테 강요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동화에서 보면은 그 매직 스펠 있잖아요. 그 마법의 뭐라 그러지 그거?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리고 레이니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씨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깡도 유명하기 전부터 저는 좋아했었어요. 진짜 1일 1강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제가 비씨 노래를 좋아하고 비씨 노래는 뭔가 되게 똑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자존감. 뭔가 이렇게 자존감을 확 이거 기사 써주면 안 돼. 그 자존감을 확 일으키는 노래라고 하나. 어딜 가서 레이니즘을 들으면은 정말 세계가 다 내 거가 되는 기분. 어떤 판타지요. 내 삶의 나의 지금에 대한 내 글래머러스한 라이프, 약간 블링블링한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두 노래가 저는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은 약간 과거, 나는 행복해야 돼 강요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의 미래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더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안 쓴 장면들이 많아요. 이제 이 장면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상업적인 기준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써주세요, 기자님. 예, 저는 뭐 크게 악역이라고 연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리얼한 뭐 영화나 뭐 누아르나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잔인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행복
사랑 뭐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박이 뭐 이렇게 당연히 누굴 힘들게 하는 거겠지만 뭐 이걸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영화 토렌 매너가 굉장히 좀 많아갖고 귀엽기 때문에 뭐 귀여움 받을 수 있는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열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못해, 너는 그것까지는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그건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정지었을 때가 가장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열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엣지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못해, 넌 그런 사람이야, 넌 발령기야, 자식 절대 복귀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조나단을 보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1% 2%의 그 분노, 아니야, 나도 어쩌면 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분노, 그런 것들을 눈에서는 계속 얼핏설핏 열애에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 연기할 때도 완전히 짓밟지만 완전히 짓밟히지 않은, 짓밟히지만 그 와중에도 아직 씨앗은 살아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기억났어요. 왜 다시 또 돌아갈게요. 왜 이 영화를 하게 됐는지 아까 지금 한희 씨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희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딱 보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되게 못났다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요만큼의 용기를 줌으로써 나의 뭐라 그럴까, 나의 벽이, 나를 둘러쌌던 이 두려움의 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타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무언가한테 덕을 쌓았을 때, 아까 덕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덕이 어떻게 사람한테 돌아오는지 요새 되게 모르겠어요. 이건 영화랑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씩 뉴스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SK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피칭을 했다 욕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착한 일 할 때마다 제가 착한 일 하신 분한테 땡큐 포인트를 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고마워요 하고 문 열어준 거에 대한 포인트를 쏴주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서로 도와주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너무 산으로 맞았죠. 네네. 뭐 하여간 그런 착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사람들한테 착한 마음을 주면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너무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아요. 답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남다른 텐션으로 언론지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네,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뭐 흥에 대한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하는 일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모든 뭐 스태프들, 배우들 다 이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극장, 뭐 한국 영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극장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우연찮게 진짜 그 기생충 아카데미 100주년 때 받고 정말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근데 그만큼 또 반대쪽으로 보면 OTT에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영화를 다 완성을 하고 극장의 거리두기, 시간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전환이 되면서 저희 영화도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영화들이 하나 둘씩 오픈되면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관객들의 몫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코로나가 다시 안 오기를 바라면서 극장으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보성 선배님 오세요. 랄라랜드 출연하셨다. 이따가 시사회 오시는데 이따가 죄송해요. 랄라랜드의 영향, 네,
그걸 하면서 전 솔직히 되게 즐거웠거든요. 아 이렇게 노래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노래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전 솔직히 거기서 느꼈고요. 아 이거를 장편으로 가져가서 노래가 나오는 그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라라랜드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네, 장르적인 특징을 하나로 묻기 위해서 신경 쓴 그 핵심 포인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디즈니 마법에 빠진 사랑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대신 디즈니스럽지 않고 그냥 무언가 다른 느낌의 디즈니, 그러니까 저의 해석, 저희 배우들과 우리들의 해석으로 디즈니 영화를 다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디즈니를 벤치마킹을 디즈니 자꾸 얘기하면 잡혀가지 않나? 네, 디즈니 얘기를 그래서 디즈니 영화를 벤치마킹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굳이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관객들한테 더 그거 할 수 있는 되게 그런 걸로 접근을 했어요. 말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뭐 가장 큰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동화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편에 관객들이 보면서 한편의 동화, 좀 이게 현실인지 판타지인지 그거를 헷갈리게 하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남자 사용 설명서랑은 되게 다른 큰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했어요. 통화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레이니즘을 그 배드보이, 근데 저희가 배드걸이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정말 흔쾌히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완전 무보수로. 그래서 진짜 정말 의리 있는 레이니즘 월드스타 빈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현석 감독님부터 기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도와주세요. 저희 한국 영화지만 저희 영화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어떻게 보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근할 수 있는 영화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평생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3일 전에 봤는데 그 영화 보고 이틀 있다가 2kg가 빠졌어요. 저희 영화는 살도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홍보 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갖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균 배우님. 네, 이렇게 저희 영화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관람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떨리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떨리는 만큼 근데 또 오랜만에 이런 자리 갖게 되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영화 좋은 점 보이셨다면 이제 극장에 좀 많이 찾아오게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킬링 로맨스 찍으면서도 진짜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면 어떨까, 관객들은 어떨까, 기자님들 반응은 어떠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개봉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토록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사실 민트초코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트초코가 처음에는 이게 치약 맛인지 초코 맛인지 잘 모르겠다가도 먹다 보면 중독되는 그런 맛. 이제는 민초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매니악적인 그런 맛이 됐는데요. 킬링 로맨스도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 때는 더모를 따라가기도 하고 열애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조나단도 따라가 보기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또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늘 가장 힘든 기자 간담회로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기자님들 정말 따뜻한 리뷰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